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참고 있던 울분이 폭발한 건지 아무튼 지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4번째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오리무중, 행방불명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방장관이 보였습니다. 뜻밖입니다. 자, 천안함 폭침 등등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충돌이다 이런 말을 해서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던 그 정경두가 이번에는 조금 몸이 빨랐습니다. 북한이 4번째 미사일을 도발을 한 지 3시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경두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었다. 묵사발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할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부들부들 떨지도 모르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흥분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입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미사일을 쏜 뒤 3시간여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60회 한국 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 참가했습니다.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이 취임한 이래 북한에 대해서 가장 센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니? 정경두.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4번쯤 하니까 이제야 그 입에서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장관 빼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정경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해서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정경두 장관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직접 참석했다며 군 당국의 대응 태세 능력을 강한 어조로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정경두가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지만 2018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은 삭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국방부가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2018년도 판부터 주적 표현을 뺐습니다. 그냥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마지막 TV 토론을 할 때였습니다. KBS로 기억되는데요. 유승민 후보와 주적을 놓고 뜨겁게 붙은 적이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당시에 물었습니다. 북한이 주적인가? 문재인 후보가 답합니다.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묻습니다. 벌써 대통령이 되셨느냐? 대통령 안 됐으니 말해보라. 대통령 되기 이전에 국방백서에 나오는 말이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느냐. 자, 유승민 또 묻습니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문재인 후보 또 말합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자, 고집은 엄청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끝까지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이 장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됐습니다. SNS에서도 논쟁이 붙었습니다. 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 대통령이 국방부도 밑에 거느리고 통일부도 거느리는데 통일부 입장에서 보면 주적이라고 하면 대화를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북한은 적이 아니지 않느냐.
노동당이나 뭐 북한군은 적이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지자들의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합니다. 그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한 무장단체 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외교나 이 통일부가 말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들은 무도한 범죄 집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TV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북한을 감히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 국방부의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의 주적 개념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정경두가 적 개념에 포함된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고 말한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은 조금 성향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만 가지고도 화제가 되나 봅니다. 오늘 지금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정경두가 북한군을 적이라고 말했다. 자, 이게 뉴스가 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나라인지 진성호 방송의 시청자들은 적어도 아실 겁니다.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면 정경두 국방장관의 말을 듣고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뒤로 시킨 걸까요? 내 입으로는 말 못한다. 네가 말해라. 모르겠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그렇지만 정경두 국방장관의 그동안 스타일 보면 좀 발전입니다. 국회에서 백성조 의원인가요? 물었더니 6.25 김일성의 남침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8초 동안인가 답을 못합니다. 무슨 의도로 물으십니까? 물어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말 잘못했다가 잘릴까?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흥분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장황하게 오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게 기조연설 원고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3시간쯤 지나서인데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겠죠. 왜? 지금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들이 큽니다.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250km 밖에 날아가지 않았지만 고도가 30km입니다. 저번에 쏜 것보다 20km 정도 낮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미군의 첨단 무기로도 요격이 힘들지도 모른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도미사일이 어디를 노리겠습니까? 멀리 날아간 세 번째 발사죠. 두 발이 600km를 날아갔습니다.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괌까지는 못 날아갑니다. 저기 미국 본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냐? 대한민국이 바로 사정권에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발사한 이 두 발 250km지만 이 정도면 평택의 미군 기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청주 때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가 들어온다고 지금 김정은이 방방 뜨고 있습니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 발사한 이 탄도미사일은 정확하게 그런 미군의 핵심 첨단 무기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성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경두 장관은 또 상당히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과거 같았으면 이런 돌발적 상황이 생기면 못 올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우리 대비 능력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만큼 작전 수행 요원들을 믿고 있다. 모든 작전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월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니 더 불안합니다.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어떠죠? 곧 저승에 간다고 합니다.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좀 걱정되는데 지금 정경두 장관이 좀 그렇습니다. 자, 정경두 장관의 말입니다. 현재 북한 미사일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이지스 구축함과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 전문화된 탐지 시스템이다. 지휘통제 시스템이 한국군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와 연결돼 한미 간의 긴밀히 연합작전을 수행하면서 의사결정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과거와 비교해 낮은 상태로 거리도 240, 250여 킬로미터로 나간 것도 있고 330여 킬로미터 나간 것도 있다. 미사일만 놓고 봐도 북한에게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의 기술 영역이 훨씬 뛰어나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들을 듣고 있으면 정경두 장관이 오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의용 실장 주재로 NSC가 열렸는데 청와대에서 국가안전회의가 열렸는데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경두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참다 이제는 나도 폭발한다. 왜? 국방부 장관은 군의 통솔하는데 지금 군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니들은 뭐하냐? 김정은은 저렇게 미사일 도발 빵빵 하면서 또 대남 공세를 통해서 거의 우리 정부를 바보 병신 만드는데 지금 우리 군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뭐 발사할 거 없습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지금 더 심한 말도 안 돼. 저 참겠습니다. 자, 정경두 장관은 포괄적 안보 개념에 근거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주적 개념도 없애고 정신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장병의 명확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서 충분히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본인도 아는 모양입니다. 찔리니까 이런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정경두 장관은 그래도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을 적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흥분한 국방장관, 묵사발된 문재인, 이런 걸까요? 아무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이상하고 미묘한 기류 속에 문재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답하라. 김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